꿈 안에서 연예인이랑 뽀뽀를 해본 적도 있어. 오늘은 비욘세랑 키스해볼래. 시아버님은 칼을 들고 남편에게 헤어지지 않으면 같이 죽자. 하이 비치스들. 아니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그래가지고 고민 좀 타는 것 같아. 연애 세포 올라와서 혹시 아이돌 버블하고 전 남친 버블하고 혹시 그래? 그러고 있어? 근데 난 아니야. 난 초미세 버블이 모공속까지 케어해주는 퐁당 써. 너는 전 남친 버블? 난 퐁당.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여줄게. 바가지 매니저. 바가지 매니저 땡큐 땡큐. 이거 우리 집 바가지 아닌데 너무 귀엽다. 내가 지금 손등에 안 그래도 지금 뭐가 묻어있어. 근데 이거를 물에 슬쩍 해서 문질문질 문질문질. 이게 메이크업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 사실은. 이게 한번 피부가 뒤집히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퐁당 버블 클렌저를 보면은 거품을 뭐 이렇게 손 비벼가지고 낼 필요가 없고 쫀쫀해 거품이. 그리고 되게 여기 퐁당이 지금 딱 클렌징 맛집으로 요즘 뜨고 있더라고. 내가 어떤지 한번 씻어볼게. 가볍게 문질문질만 하고 그랬거든. 일단은 하나도 안 땡겨. 그렇다고 막 미끄덩거리는 거 그것도 아니야. 덜 씻긴 느낌 안 나. 촉촉한데 매끄러워. 나 아까 여기 뭐 있었잖아. 이거 다 그냥 씻겼어.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게 초미세 버블들이 모공 속까지 싹 씻어지니까 피지, 요철 있잖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그거 케어도 너무 확실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딱 좋아. 또 메이크업이 잘 되려면은 클렌징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클렌징을 싹 하고 메이크업 올리면 밀착력이 업업업. 그러면 올 봄에 데이트할 때 씻고 화장하고 나가는 거야. 올 봄 데이트할 때는 뭐다? 퐁당이다. 땡큐 퐁당. 퐁당. 왠지 오늘 게스트는 이 온앤오프 텐션 어쩔 거야. 나 너무 바뀌죠. 시작하기 전 그 바이브를 조금 보여드릴래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요즘에 좀 바쁘세요, 오빠? 아니, 유튜브 뭐 행사 조금씩. 좋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하는 모습은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나 다 기믹이야. 오늘 게스트는 왠지 영어로 소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잘 못하겠으니까 그냥 한국어로 할게. 박이 오빠야. 안녕. 존 박. 와우. 나는 박이라고 해. 반가워. 우리는 다 박이 오빠라고 부르거든. 맞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주시게 됐어요? 나는 그냥 찔러본 거예요. 설마 오빠 나와줄까? 아, 진짜? 과연 나와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진짜로? 그럼. 그리고 미치겠다. 아무래도 최근에 또 미스테리 수단을 너무 또 같이 재밌게 했으니까요. 찍었고.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이 가비의 어떤 on camera 텐션과 오프 카메라 어떤 그 차분함과 가끔 느껴지는 우울에서 이 사람 되게 매력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우울이 맞다. 우울보다는 살짝 그늘이라고 할게. 약간 그늘이 져 있을 때가 있어.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근데 역시 맞아. 그치. 나도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럼요. 하루 종일 텐션이 네. 높고 그래. 다 그 B 사이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비랑 같이 컨텐츠를 하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최근 근황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아기 키우는 삶이 되게 행복하다고 사석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이나 맞아. 이런 데서 그렇죠? 방송에서는 사실 가족이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 좀 좋다고 그거는 하더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참아요?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애기 너무 예쁘다고. 근데 오빠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결혼해 애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막 그렇게 또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도 관심 없거든. 나도 다른 사람 얘기는 그렇게 큰 관심 없어. 내 얘기만 이쁘지. 굳이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서. 근데 확실히 나의 인생은 두 개의 페이지로 나뉜다면 와우. 딱
결혼도 아니고 아기가 생긴 와우. 시점인 것 같아. 그만큼 좀 와우. 세상이 달리 보이고 와우. 네, 에티튜드도 달라지고 attitude. 한평생 음악을 하던 사람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 내 존재에 대해서 이 삶의 의미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 이제는. 그냥 이게 내 이유인 거야. 그것만으로 없어. 충분해. 나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목적이 있고 되게 의미가 짙어지는구나. 궁금해요. 육아의 세계는 대체 어떤 걸까? 또 힘든 점이 사실 더 크겠지. 힘든 점도 크겠죠. 물론 육아의 힘듦도 있고 책임감도 늘어나지만 얻는 것이 100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와우.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궁금해. 하여튼 오늘 오빠가 와가지고 네. 약간 결혼에 대한 얘기가 몇 개 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교포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맞아. 네, 그래요. 아메리칸들은 사귀기 힘들어. 저희가 이제 매주 사연을 읽으면서 먹을 만한 간식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이거 가린 거 맞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뭔가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의 간식은 껌. It's 껌. 아니 오늘 사연에 씹을 네. 거리가 많다고 해서 껌을 진짜? 준비해 주셨어요. 좋네요. 근데 이제 이걸 먹으면서 하면은 되게 예의가 없어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쩍쩍 소리가 들어갈 테니까. 예쁘게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 좋습니다. 네. 네, 가면서 하나 먹을게요. 네. 자 그러면은 고민을 한번 읽어볼게요. 닉네임 진지한 고구마 20대 분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반댈세 사연. 저는 올해 26살이고 곧 결혼을 앞두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 친구랑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관광객이었던 지금의 현 남편의 대쉬를 인연으로 한국, 미국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기간 내내 장거리를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친구에게 배울 점도 많고 의지도 되고 또 제 첫 남친이다 보니 미숙했던 제 20대가 남편을 통해 많이 성장할 첫 연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온했던 3년 연애의 끝자락에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시부모님께서 제 존재를 알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대부분 미국에서 보냈던 교포라는 이유로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다. 미국에서 몸을 함부로 굴렸을 것이다. 등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또 남편이 자취했던 자취방에 시어머니가 가셔서 저희 사진을 다 찢어버리는 액션을 취하셨고 거기다가 시아버님은 칼을 들고 남편에게 헤어지지 않으면 같이 죽자 라는 네. 말들로 협박을 하셔서 예.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2달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대요. 해버렸대요. 첫 사연부터 이게 맞나 싶네. 와. 네, 오케이. 순서에 맞게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니 없는 자식 취급하겠다.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강경하게 나오셔서 그 이후로 만나 뵙지 못했고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6월이 제 결혼식인데 참석을 해달라 부탁드리니 오지 않으시겠다 선포를 해놓으신 상태고 지금은 남편 가족과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바뀌실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있어서 반대를 하시니까 조금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연락을 취해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와우. 첫 사연부터 와우. 죄송해요. 이런 곳이에요, 펜스나잇이. 아이 뭐 저한테 뭐 죄송할 건 없고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 DJ를 한 3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 고민 이런 것도 네. 많이 오는데 이런 사연은 처음이다. 결이 다르죠. 라디오에서는 이런 사연이 들어와도 얘기 못해요. 저 PD님들이 다 이제 검열을 하시죠. 이게 정말 교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신 아닌 것 거면 같아. 진짜 좀 정말 특이하신 분들이고 왜냐면 그런 선입견을 가진다고 해서 말이 안 나와. 교포를 만나 죽자. 이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좀 이상하고 뭔가 뒷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치. 지금 와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혼인 신고까지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오케이 일단 결혼했으니까요. 부부가 됐습니다. 이제 6월이면 네. 또 결혼식 하실 거고. 서로에게 확신이 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헤어져도 이제 봤는데. 예,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서 또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일단 결정을 너무 축하드리고 좋다. 제 어떤 교포 마인드로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사실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왜요? 두 사람의 인생인데 사실 아메리칸 마인드로 약간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간섭을 안 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내 자식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우리 결혼을 할 거다 그치. 하면 반대하는 부모는 정말 소수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거나 다른 문화계 사람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는 어떻게 시부모님 연락도 안 하고 반대가 심한데 우리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인생을 넓게 본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살아갈 그치. 거고 그게 더 크겠죠. 부모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선배들이잖아요. 이제 먼저 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쵸, 부모님도 그쵸. 그렇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내리사랑이라는 게 그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내가 되실 사연자님께서는 비우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존박님 따님이 나중에 커서 그렇게 반대하는 집안에 시집 간다고 해도 그럼 저는 절대 반대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쵸. 그런데 그래도 잘 우리 딸이 살면? 나는 이 사람이다 하면은 응원할 수밖에 없죠. 그건. 나는 너무 그냥 속상해. 친구가 지금 26살이잖아요. 내가 이 딸을 가진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나 그게 너무 마음에 찢어지는 거야. 나는 그게 나는 속상하지. 너무 속상하지. 나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나는 내가 언니였잖아요. 내가 이 친구의 언니였어도 나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했잖아. 맞아 했어.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 둘이 그래. 안 되겠대. 해야 되겠대. 그래도. 그렇게 했잖아.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연락 안 살아야지. 하고 살아야겠다. 그럼 살아야지. 잘 살면 그게 복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죠. 시부모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았고. 그러니까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연락을 취해보는 게 맞을까요?라고 하는데 가끔씩 가끔씩. 하고 그리고 결혼식은 무조건 초대를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이고 아직까지는 최선을 다 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명분이 생겨. 지금 안 하면 그걸로 시부모님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거 봐라. 역시 싹수가 싹퉁 바가지가 교포들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오게끔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하면 손자 손녀 보러 달려옵니다. 진짜로 안 올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어떤 이 권력에서 우위를 갖게 되는 거야. 저희가 찾아갈게요 하면은 손녀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보고 싶지 하면서도 그때 가서는 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달라져요. 저는 다 봤습니다. 제 친척들에서도 보이고, 그래요? 네, 뭐 어떤 뭐 결혼에 반대가 있었는데 막 너는 이제 우리 딸도 아니다 했다가 손자 생기자마자 달려오시고 우리 아이고. 우리 내 새끼. 나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 그때 진짜 웃겼거든요. 아버님 칼 드시고 아버님 칼 드시고 진짜 웃겼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미 결혼도 했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맞아. 진짜. 그리고 진짜 속상해할 필요 없어. 속상하지만 더 축복할 일이지. 그쵸. 다 인생 우리가 사는 거야. 누가 대신해줘. 선배야. 결혼 선배고. 누가 대신해줘. 근데 너무 위로되겠다. 박이 오빠 오늘 잘 왔다. 나였잖아. 그냥 화내다가 끝나요. 너무 차분하게 솔루션을 내주신 것 같아서 딱 그렇게 재밌다. 너무 재밌어. 자, 박이 오빠가 먼저 넘어갈까요? 나 이거 안 읽었어. 쿨 퀸. 쿨쿨 퀸. 20대시고. 다 퀸이야. 나 퀸. 비치 아니면 퀸이고 다들. 꿈에서라도 사연입니다. 퀸가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대 초반을 지나보낸 24살 대학생 구독자 매니저입니다. 푸푸 퀸. 저는 고등학생 때 2년이 넘는 짝사랑도 해보고 20살 되고 처음 연애도 해보고 그 뒤로 몇 번의 썸을 타다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의 남자친구는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키 크고 잘생긴 유니콘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저에게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취준이나 학업으로 힘들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저의 고민은 바로 매일 밤마다 원치 않는 바람을 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모르는 남자, 학교 친구, 가끔씩은 연예인까지 소소한 썸부터 본격적인 연애까지 다양한 바람을 피고 있는데요. 네, 바로 꿈에서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냐 싶지? 정말 이상하게도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부터 다른 남성을 만나는 꿈을 미치겠다.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상은 생판 모르는 남부터 학교 친구, 연예인, 그리고 가끔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분이나 전 남친도 나옵니다. 아이고. 바람의 깊이도 서로 간의 호감부터 손잡기, 뽀뽀하기까지 정말 다양해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었는데 근데 전 남친이나 짝남이 나왔다고는 절대 말하지 오케이, 않았습니다. 오케이. 너무너무 서운해하고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꿈을 꾸어도 말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빈도수나 내용은 매일 밤 꾸준히 새로 와, 이거 생성되고 쉽지 않다.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져본 남자친구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꿈을 매일 꾸는 걸까요? My Little Unicorn Boy를 속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제 자의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고민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네. 근데 좀 그냥 귀엽다. 진짜 웃기네. 아 근데 이거 약간 그 월간 남친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다. 난 좋다 생각하는데 재밌다. 부럽지, 가비. 나는 이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lucid dreaming, 그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 자각몽. 자각몽. 자각몽을 진짜 많이 꿨어요. 진짜요? 중학교 때부터 나만의 루틴이 있었어. 일단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우와. 눈을 감고 이렇게 뒤로 떨어지잖아. 그럼 내가 상상하는 대로 꿈이 돼. 갑자기 피라미드 위를 막 날고 있고. 우와. 그래서 나도 꿈 안에서 연예인이랑 뽀뽀를 해본 적도 있어.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나도 해보고 오늘은 싶어. 비욘세랑 키스해볼래 하고 이렇게 하잖아. 비욘세가 앞에 있어. 근데 가끔 이제 뭔가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앞에 이제 남자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 아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구나. 이게 되게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나도 우와. 리서치도 해보고 했는데 네. 루시드 드리밍 너무 재밌어서 이제는 안 그 돼요. 그게? 이후로는 악몽으로 바뀌어. 내가 꿈이다라는 자각을 하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썩은 거지 영혼이. 순수한 학생 때였을 때는 내 상상대로 모든 이 세상을 펼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아무튼 어머 근데 너무 신기하다. 저도 자각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해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꿈을 꾸면 내가 꾸민 거를 자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그 이상한 꿈을 꿔도 전 단 한 번도 그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되는데 이거 해봤다니까 이것도, 신기하다. 네,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어. 그래서 이게 우와. 근데 꿈 안에서 이러는 거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자각하지 못해요. 내가 꿈 안에 있는 거라고는 알지만 내가 다른 남자랑 뽀뽀할 때 나 남자친구 있는데 이러면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치. 그냥 나는 그 상황에 몰입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영화 주인공처럼. 그래서 나는 이게 바람이라고는 사실 아니지. 바람이 아니다라고. 그치 무슨 바람이야. 그냥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막 표출되는 거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 언젠가는 없어질지 몰라. 근데 어째 그렇게 다른 남자들이랑 연애하는 꿈만 그렇게 골라서 꿀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네. 그 지금 유니콘 보이는데 지금. 남자친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유. 매일 밤마다 다른 여자랑 사랑을 나누는 꿈을 꿔. 매일. 근데 헤어지고 싶다는 건가? 나는 너만을 사랑해. 근데 그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그냥 죄책감이 들어서. 진짜 리얼할 말 없어. 뭐 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어. 꿈인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 맞아. 뭘 말해? 뭘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미쳤어?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맞아. 그냥 나만의 해피 시크릿으로. 그래 뭘 말해 됐어. 수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친구가. 맞아. 매일 꿈을 깊이 잠들면 꿈을 어. 안 꾸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꿈을 꿨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마음과 몸이 다 엄청 피곤했었거든요. 약간 그 꿈을 많이 꾸는 거에 있어서 살짝 수면에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수면 클리닉을 한번 가보는 건 또 어떨지. 진짜로. 가기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상황에서 어. 굳이 그냥 행복하게 연애하시고 맞아요. 행복하게 하면 그냥, 돼요. 그냥 귀엽다. 사연이 너무 귀여워 지금. 부러우라고 보낸 사연인가 싶네. 쿨쿨퀸 너무 귀엽다 지금. 쿨쿨퀸. 오케이, 세 번째 사연 넘어가 볼게요. 네. 닉네임 미미쿵야. 예비 시어머니의 질투 사연. 또 시작이다. 제 나이 26살입니다. 5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전 1년 동안 저희가 잘 맞는지 확인하려고 동거 중입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동거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 허락 받고 동거 중이에요. 양가 다 이혼 가정이라 저는 아빠, 남자친구는 어머니뿐입니다.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예요. 제 남자친구와 멀리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 가면 항상 니네들끼리만 가냐? 하고 삐지세요.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남친도 있는데 말이죠. 어머니와 남친분과 4명이서 자주 만나 뵙고 놀긴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랑 놀고 싶거든요. 하루는 제 생일날 기념으로 놀러 가는데 어머니 남친분께서 야 그러면 니네 엄마 삐진다 라고 하시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저씨가 데려가요. 아저씨. 아니,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또 저희도 시어머니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가 성격이 좋아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 집 고양이는 어머니에게 잘 안 온다고 저희 집 고양이한테도 집착하고 많이 좋아하세요. 같이 지내는 어머니 남자친구분과 저한테 계속 저희 집 고양이를 달라면서 장난을 치시는데 반복되니까 정말 화가 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결혼에 확신이 안 들어요. 딸 같은 예비 며느리라고 주변에 자랑도 하시고 해주셔서 감사는 한데 그거 외로 정말 힘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제발.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어디 가서 얘기할 곳이 없어요 라고. 26살이니까 그치. 뭐 첫 번째 사연 들으셨죠? 네.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고양이를 달라 뭐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지. Girl. 맞아 girl wake up. 근데 이제 어. 결혼을 앞두고 동거를 하는 거 있으니까 지금 그게 고민인 거야. 내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이분이랑 내가 시어머니 대 며느리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인 것 같아. 근데 아니라 생각되면은 뭐 결혼 안 해야지. 어떡해. 지금 뭐 결혼을 한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물을 수는 있지.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물으는 거 조금 오바다라고 생각하세요? 개오바다. 어차피 완벽한 결혼은 없다. 모든 가정과 부부에는 사연이 있고요. 그쵸. 다 자기가 Yes. 마음에 그렇긴 드는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6살이고 연애 그치. 경험도 많이 없고, 안 해봤고 지금 5년 5년쯤 만났다고 했으니까 네. 거의 첫 그쵸. 진지한 연애잖아요. 예.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You're getting cold feet. 긴장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예민해지는 거구나. 쫄? 이거거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더 예민하게 또 생각하게 될 그렇지.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왜 너네들끼리만 노냐? 귀엽잖아. 귀여운 투정 같은 거지. 왜 너네들끼리만 가? 나도 같이 가. 나도 가고 싶은데 질투나 흥.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너네만 이게 무슨 놀아. 말이야? 어차피 안 데리고 갈 거잖아. 귀엽지 근데. 않아요. 귀엽지 않아. 부담스러워. 왜냐면 우리 엄마만 귀엽지. 우리 엄마 그러면.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어렵지. 첫 번째 사연이 너무 셌나? 잠깐만. 좀 객관을 시켜봅시다. 다시 한번. 결혼을 앞두면 진짜 별의 별게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 내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거 괜찮나? 이거는 결혼을 고민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삐진다고 자꾸 하실 때 대처법 혹시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번 간다 했을 때 한 번은 뭐 끼워드리겠다. 딜을 한다. 아니 뭐 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남편과 상의해서 그치. 우리가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떻겠냐.
대신 우리끼리는 좀 자주 가고 가자.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난 또 고양이 달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장난을 치시는데 장난을 치시는데 반복되니까 화가 이제 난다. 또 짱 예민해지는 나는 거야 거지. 또. 예민한 거야. 폰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야.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힘든 거야. 그냥 난 진짜 친한 사이라면 닥쳐 그냥 이러고 말 텐데 이제 그치.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러면 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웃는 거야. 이렇게 웃다가 이게 쌓이는 거야. 그치. 지금 힘든 거야. 맞아. 그냥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머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웃어 넘겨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장난은 장난으로. 근데 이게 이제 오빠처럼 이런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칠 줄 아는 사람이면 이게 자연스럽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연을 지금 듣고 이제 오빠의 그 해결책을 듣고 오케이 나 오늘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개뚝딱거려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어설프게 했다가 그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분한테 그걸 시켜야 돼요. 남편분이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총대를 메고. 예비 남편분한테 시키시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또 한번 고민해볼 상황인 것 같고. 그때 또 그때 또 이혼을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이제 예비 남편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한번 아니, 시켜보고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무조건 와이프 편이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아내 편이에요. 그래.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내 편이 아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이혼 숙녀 캠프 보면 아니던데. 나 그거 좀 그만 봐야 되나 봐. 0.01%의 그 사연들만 보여주잖아요. 나 그거 좀 그만 볼까 여기 이제 봐. 기혼자분들은 다 그렇게 안 살아. 서로 사랑하고 다들 그래요? 남편 아내가 서로의 가장 큰 그래요? 편이고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그거 그만 볼까 봐 이숙캠. 방송국 놈들이 문제야. 나 미치겠어. 오케이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한숨을 한번 쉬고 들으셔야 돼. 그럼 제목부터 충격적이에요. 닉네임 I know I'm bitch. 제목 결혼 앞둔 남자와의 연애. 결혼 앞둔 남자와의 연애. Damn. Let's go.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비치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제가 싫거든요. 바야흐로 작년 11월 제가 취업으로 서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간 당근의 보드게임 모임이었어요. 막상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오니 친구도 사귀기 막막해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제가 이상형으로 그리고 저와 5살 차이의 남성분이 계신 거예요. 제 이상형은 180이 넘는 남자, 자기 관리를 하고 지적이며 SNS를 하지 않는 남자였는데 딱 그분이 그랬어요. 마침 엑스와 헤어진 지도 6개월이 됐겠다. 이상형이겠다 싶어서 그분께 저는 들이댔어요. 그분이 단발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긴 머리를 단발로 뚝 자르기도 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모임 분들의 대화를 통해 그분이 올해 5월 결혼을 약속한 여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여성분과 자주 싸우기도 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눈치챘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 언니도 이런 이유로 전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말의 희망이 아닌 희망을 갖고 더 배치처럼 굴었어요. 그분도 제가 외형이나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며 1월부터 제대로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잠깐 그러니까 오케이. 잠깐 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비치가 1월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지. 알고. 오케이 모두가 알고. 오케이. 지금까지 꾸준히 몰래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Go on. 그런데 예신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오빠는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또 막상 행복하면 너무 싫을 것 같고요. 파혼해라, 이혼해라 일기에 적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물론 어장을 당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쌍방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마음을 더 키워서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마음이 그분한테 가요. 소개팅을 아무리 해도 오빠만큼 이상형에 맞지도 않고 그냥 지금의 제 마음으로는 결혼 전까지만 이렇게 함께하고 싶기도 해요.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니까요.
무슨 소리야 씨. 차단을 했다가도 금방 풀게 되고 일부러 짬을 내서라도 보드게임 동아리에 꼬박꼬박 나가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매일 울기만 해요. 뭐? 네? 참 갑자기요? 그렇게 끝났어요 사연이. 아니 이거 진짜 잠깐만, 진짜 지어서 보내는 거 아니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사연이 채택된다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죠 진짜. 잠깐만 나 타임라인 한번 해볼게요. 작년 11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들이댔어. 알았는데도 1월부터 제대로 만남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2달 정도 이어진 일이고 긴박했네요. 11월부터 지금 되게 엄청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난 진짜 네. 미치겠다. 뭘 물어보시는 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만남을 그만둬야 될까요?의 질문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 남자를 파혼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내가 봤을 때 다 무슨- 알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죠. 왜? 뭐가 그렇게 좋을까? 어디가 그렇게 좋을까 모르겠고 알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면 좋을까겠죠 아마도. 만약에 내 친구가 이랬더라면 어휴 미친년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나는 그 친구 안 볼 것 같아. 아 맞아. 왜냐면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응. 뭐 끝장인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아니 그냥 역지사지 해보면 안 돼? 자기가 이런 지금 예신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네, 이게 말이 안 그치.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본인이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상상이. 사실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이 더 억울한 거야. 왜냐면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왜 다른 Why is he 얘기잖아. taken? 나랑 만났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막 운명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해. 지금 Oh my 비운의 God. 여주인공이 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의 욕심 때문에 일단 망쳤고요. 이 남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이 남자가 남자도 이렇게 이상한 하는 게 남자야.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는 당신의 이상형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감자상인데 사실 결혼을 앞두고 바람을 필 수 있는 남자였고. 쓰레기잖아요. 그 쓰레기가 이상형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치. 이분이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게 쌍방이래요. 이 감정이 쌍방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지 만약에 않느냐. 진짜 쌍방이었으면 지금 파혼을 했겠죠. 그쵸. 그게 아니고 이 남자는 그냥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 음. 어떤 파티를 혼자 하는 거야. 무슨 그런 파티가 다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놀아보자는 거지. 당신처럼 진짜 이 사람이 이상형이고 나는 나왜 이 천년의 사람을 사랑이고 이제 그러면은 만났을까? 이미 파혼하고 당신이랑 연애를 했겠죠. 그쵸.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야. 불륜이어도 내 거면 그게 사랑이야. 그건 근데 착각이거든요. 큰 착각. 그쵸. 그 둘만이 하는 그냥 비밀스러운 불량한 행동이고 아무도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지금 예비 신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보통 저 사람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 그럼 딱 마음이 식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 오기가 생길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 남자 내가 한번 꼬셔볼 수 있을 것 같다. 결혼을 해서 오히려 그걸 더 약간 챌린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한 챌린지 하지 마. 그냥 솔로이면은 관심도 없다가 유부남이래? 저 사람은 무슨 매력일까? 막 이러면서 정말 좀 저는 계속 그치, 그 여러 가지. 예비 신부가 제일 걱정되네요. 예비 정말. 신부가 나도 제일 걱정이다 진짜. 진짜 마음 같으면은 그냥 파혼해라라는 맞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신을 지켜준다는 게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지켜주는 걸까요? 알게 하는 게 지켜주는 걸까요? 그냥 모르게 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맞아. 것 같아. 그냥 그럼 친구면요? 친구인데 내가 친구의 남자친구가 막 그러고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때 친구한테 말해줄 것인가 안 말할 것인가? 저는 일단 처음엔 친구한테 얘기 안 해. 결혼까지 앞뒀으면. 그리고 그 남자한테 얘기해요. 너 내가 알고 있다. 개X야. 지금 당장 그만둬라. 너 안 그럼 내가 얘기할 거다.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사람의 성향이 있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면 됐다. 맞아 모르면은, 있어 그런 사람도. 그냥 모르는 게 낫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싶기는 한데 난 알고 결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친구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네. 친구한테 말했대요. 너 왜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왜 나 지금 행복한데 왜 이 행복을 깨냐고. 맞아.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굳이 바람이 아니어도
어떤 것은 내가 괴로운 거는 그냥 잊고 살잖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려고 지워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 친구다 하면 그건 좀 지켜주고 싶어. 그 행복을. 근데 이것도 되게 따뜻한 마음이다. 근데 내 딸이다 아이고. 하면 그럼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욕 먹고 얘가 지금 힘들더라도 한평생 그래도 살 사람인데 딸은 그거는 내가 그냥 무조건 알리고 그럼 반대를 딸은 할 것 같고. 다르지. 나도 딸이라면 딸한테 얘기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제 넘게 그거를 터치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남자를 조질 것 같아요. 남자한테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아마 또 사연을 보내신 분도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남자나 여자의 애인을 뺏으려는 행동도 사실 결핍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게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대방한테서 그걸 뺏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F긴 한 게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빛인 줄 알면서도 이 사연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오빠 진짜 F다. 나도 F긴 한데 나는 그 신부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을 힘들게 보내고 매일 밤 운다는 이 사연자도 자기만의 힘듦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뭘 울어 이년아. 눈물 닦어. 이씨. 맞아. 정신 뭘 차려. 울고 앉아있어. 됐다 그래. 어쨌든 정리를 하자 친구야. 알겠지? 그리고 구독 취소하고. 오빠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닉네임 workbitch. 월뱃. workbitch 20대고요. 미국 빌런 후임의 사연. 이게 무슨 말이지? 미국 빌런 후임? 미국 빌런의 후임인 거죠? 지금 workbitch가. 아니요. 후임인데 빌런이야. 이분이 빌런이에요? 아니요. 내 후임이 빌런이야. 내 후임이 빌런이다. 오케이, sorry. 미국 빌런 후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비 언니. 저는 아메리카에서 살고 있는 workbitch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매니저님의 칭찬을 받는 경력 비치가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일도 재밌고 보람찹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바로 제 후임 때문인데요. 제 후임은 typical American입니다. 그런데 일머리가 너무나도 없어요. 한 번은 직원 교육에 사용할 자료를 양면으로 인쇄하여 10부를 오전까지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자리에 없고 need more time 이라고 해서 오후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퇴근 1시간 전까지도 오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프린터룸에서 양면 인쇄를 직접 종이를 뒤집어가며 한 장 한 장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얘가 너무 나이스해서 제가 혼내면 I'm so sorry, I'll make sure correct that 뭐 이러면서 안절분절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겠는데 발전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아침 점심으로 제 옆에서 프로틴 쉐이크를 흔들고 물을 껄껄껄껄 소리 내며 숨이 넘어가게 마십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제 업무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해주지만 사실 저 혼자 일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떻게 해야 프로페셔널한 워크비치로서 후임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왜냐면 우리 둘 다 직장은 안 다녀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게 문제야. 나 가비는 후임 후임이라는 있어? 없어. 저는 뭐 후배 정도는 있지만 이 답답함을 사실 완전히 체감을 못 해가지고 후배가 그래도 어떤 크루 안에서 후배는 있는데 네. 좀 뭔가 일 못하고 좀 못 알아듣고 있죠. 있지. 어디나 있는데, 단체에는 있으니까. 깜짝 놀래게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지? 프로 가야 돼. 아니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참 웃기게도 2, 3년 같이 일하다 보면 나아져요. 나아진다. 너무 그냥 깜짝 놀래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아지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 조금 뭐라고 하고 하면 나아지긴 해서 맞아. 저는 그리고 가끔이라는 거잖아요 후배들이랑. 근데 이분은 맨날 할 테니까 지금 이 프로틴 쉐이크 먹는 것도 그 소리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사실 신경 안 쓸 수 있는 소리인데 맞아. 그냥 다 싫은 거지. 짜증이 쌓였어. 어떡해. 이게 사실 잔소리와 코칭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있죠. 오빠는 일머리가 되게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저
머리가 좋잖아 일단. 저는 뭐 해외에서 식당 알바 같은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그래도 일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편인 것 같고. 잘하셨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확실히 경험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식당 알바는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일머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일머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진짜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건. 근데 확실히 그것도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후임이 있고 선배가 있고 하면 선배가 나무라기도 하고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미국은 완전 갬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후임이 좀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는 HR 끌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문화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 잘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딜 가도 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더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아메리카에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속도와 사람들의 워크 에틱에 자신을 사실 맞춰야 돼요. 맞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 기준에 맞출 수는 없어요. 뭔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이게 뭐 해결해 줄 수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일머리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일을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좋아했던 선배나 선생님은 진짜 제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걸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칭찬은 이제 고래를 또 춤추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칭찬이 되게 약한 스타일이에요. 칭찬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 일을 이제 내가 거기 마스터를 하고 싶어져. 예를 들어서 복사를 했는데 너 어떻게 이거 복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했어? 이러면 나 이 소리 또 듣고 싶은 거야. 복사실의 퀸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복사는 내가 이 회사에서 복사는 진짜 빠르고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좀 쉽게 가져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칭찬해 보시는 거 어떨지. 진짜 답답하다가도 하나 뭐 잘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모르는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great question이라고. 그런 것도 되게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싫은데 칭찬을 하려면 굳이 이 사람의 강점을 찾아야 돼.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트레이닝 하시면 이분이 지금 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훨씬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great work bitch가 되지 않을까. 맞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근데 기회다. 진짜 후진 후임이 들어왔어. 나한테 주어진 재료가 쓰레기야. 그런데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재밌는 하나의 게임 미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맞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애가 너무 나이스하대요. 너무너무 나이스하대요. 장점으로 삼으면 되겠네. 너무너무 착하니까. 착해. 우리 지금 되게 잘한 것 같아. 어드바이스. 그쵸? Yeah, bitch. Thank you. Thank you, girl. 이런다.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유럽에서 살아보는 삶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학교 지원에서는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셨고 다시 지원해 현재 프랑스 학교에서 학사 1년을 다니고 있어요. 사실 합격했을 때도 너무 기쁘다기보다는 붙어버렸네. 이제 5년 동안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또 막상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학부터 시작해 프랑스살이 3년 차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인데요. 수업이 전부 프랑스어로 진행되다 보니 강의나 교수님 크리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또 친구들과 친해지긴 했지만 여러 명이 대화할 때는 따라가기가 어려워 조용해지거나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도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저는 대학 시기를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겁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가는 게 즐겁다기보단 우선 학사 끝날 때까지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반면 전공 자체는 재미있다고 느끼고 학교도 좋은 학교인 편이라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전공 인맥. 한국 대학에선 코로나 시기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음. 경제적인 부분. 여기선 수업 따라가느라 알바도 할 수 없는데 한국에 있다면 알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사실 마음만 놓고 보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원래 학교로 돌아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20대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머리로는 남아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돌아가길 바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있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학교 생활이 한국에 있다고 더 즐겁나요? 그니까 저 대학교 생활 진짜 힘들었거든요. 무용과가 빡셌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선배들이 기강을 너무 잡으셨어. 안녕하십니까 무용과 120501호 현대파트 신지연입니다. 이거를 선배 볼 때마다 인사를 해야 돼요. 와 언제든지 그냥 보이면 이게 눈 감았다가 뜨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의 어떤 특수 상황이지만 대학 생활이라고 한국에서 한다고 즐겁진 않잖아요. 그치, 다 그런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엄청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학에 맞아. 가서 또 다른 교수님을 보고 다른 친구들 사귀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게 진짜 그 삶 자체가 이미 다양한 경험이에요. 한국에 와서 알바하면서 다양한 경험할 필요 없어요. 굳이. 맞아. 굳이 너무 좋은 왜, 얘기야. 왜? 나도 사연을 들으면서 사실 이분은 지금 오고 싶어해. 너무. 마음은 한국에 와 있어 이미. 근데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안 떨어지는 안 게 떨어져. 아까워. 나도. 사실 다른 사람들은 꿈꾸기도 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한 곳에 있으면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상대편에 있는 풀이 더 파래 보인다. 내가 있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치. 저기가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근데 막상 한국 오면 아씨 그 맞아. 프랑스 있을 걸. 내가 왜 왔냐? 아 맨날 소주나 그래, 마시고 있고. 진짜. 약간 맞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새로운 언어 내가 부신다. 내가 저 교수가 하는 말 무조건 다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프랑스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그러니까. 언제 만나볼 거야 프랑스 그러니까. 남자친구 이태원? 현지에서 거기서 만나야지. 훨씬 더 값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특히나 나이 들어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할 때 맞아. 지금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맞아. 고향이 그리운 마음은 조금만 참 평생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맞아. 예. 근데 박이 오빠도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나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 그래서 왔다 갔다를 좀 했는데 그러면 다시 왔을 땐 또 언제였어요? 한국 나이로 23살. 그때는 이제 영어만 할 줄 알고 한국말은 거의 못했고. 나 슈스케 나올 때는 제 이름은 존 파크이고요. 뭐 그리고 막 첨일도 부르고 막 엉망이었어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틀리면은 이제 욕 먹잖아. 어디 교포는 역시 안 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가장 큰 그래서 이제 뭐 TV나 뭐 이런 것도 다 한국 거 보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됐나 읽고 보다. 그리고 문법 공부는 초반에 좀 딱 빡세게 하고 제일 큰 거는 어렸을 때 미국 갔을 때도 그랬는데 일부러 교포를 안 만났어요. 난 무조건 토종 한국인들이랑만 지냈어. 외롭더라도 그리고 문화가 안 맞더라도 그냥 부딪혔지. 되게 이상적이시다. 내가 살려고 했던 것 같아. 적응 안 하면 도태되니까. 제가 되게 옛날에 LA에서 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못 살았었거든요. 그 학생 비자가 안 나와서 한 10년을 미국을 못 갔어요. 학생 비자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를 계속 의심해서 뭐라고 의심한 거야? 저 여자 눌러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 그런 의심. 그 내가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내가 그럼 왜 지금 계속 오렌지 이 페이퍼를 받냐 물어보면 이유는 없어. 지금은 미국에 갈 수 있는데 여전히 세컨더리 룸에 들어가요. 한 번 더 검증을 여전히, 해야 된다 얘는. 저는 미국에 근데 그거는 그냥 생판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완전 외모죠. 그치? 그렇다고 야 얘는 내가, 약간 낌새가 좀 그런데 하고 그렇다고 얘는- 내가 화장을 막 되게 진하게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나 되게 차분하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냥 느낌이 쎄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항시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LA에서.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LA로 여행을 자주 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여행을 가야지 그 공간이 특별하잖아요. 그 공간이 더 즐겁고 살면 똑같아. 한국도 미국도 뭐 어디도 살면은 비슷해요. 맞아. 금방 비슷해서 적응해. 지금 엄청 오고 싶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방학 때 여행으로 오셔라. 그 마음 뭔지 너무 알아요. 너무 외롭고 그치. 나도 겪어봤어. 그치. 막 울면서 막 엄마 보고 싶어 한 적도 있고. 근데 이거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맞아. 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오늘 사연 다 끝이 났어요. 와우. 박이 오빠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재밌었어요. 너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성적이면서도 좀 따뜻하게. 난 아직도 그 미치가 진짜 너무 열받는데 오빠 그런 그 사연이 사연에서 진짜 약간 영혼이 조금 털리긴 했어. 그런 사연이 어떡해 그 신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와요.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할 때 늘 자는 걸로 클로징을 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가수 선배가 와주셨으니까 자장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자장가. 네, 자장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케이, 잘게요. 자, 오케이. 우리 딸에게 불러주는 것처럼. 오 마이 갓. 자장 자장. 아니죠 지금. 우리 가비 잘도 잔다 우리 가비. 자장 자장. 우리 가비 불 좀 꺼주세요. 잘도 잔다 우리 가비. 야.